시점에서 객관적으로 좀 슬럼프에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방법이 있다. 뭐 그걸 얘기하자면 당연히 사람들은 다 직업에 관한 만족도 때문에 네, 만족도가 너무너무 안 좋을 때는 슬럼프에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네. 그런 경우 좀 뭔가 직업의 만족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뭔가 어쨌든 슬럼프에서 좀 빠져나오. 그리고 슬럼프 자체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방법론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해요. 음, 사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제가 뭐 슬럼프가 지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지만 제가 제 직업 쪽에서는 약간의 슬럼프가 있긴 해요. 왜 슬럼프냐면은 제가 그 측정 가능한 영역만 너무 잡다 보니까 음. 되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다 보니까 되게 건강이 좀 악화되는 걸 느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슬럼프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이걸 음. 알고 모르냐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되게 달라질 건데 알고 나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인생의 슬럼프가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잠시 접어두거나 포기하고 잠깐 도망치는 거 용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오. 내가 그거 하나만 계속 붙잡다 보면은 그거에 박힌 사고밖에 안 돼요. 내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런 걸 생각을 하기도 전에 그냥 거기에 고착된 사고 때문에 고정관념에 박혀가지고 그냥 스트레스만 계속 받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견디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포기하는 것도 용기잖아요. 잠깐 이렇게 포기해보고 내가 그냥 모든 걸 다 놓아놓고 이렇게 내려놓고. 떠났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삶도 누려보고. 그렇게 여유가 생기고 나서 다시 내가 이 일을 돌아봤을 때 정말 이게 나한테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분명 그 일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후회 없이 했던 사람들이었다면. 근데 어중간하게 했던 사람들이 만약에 포기하거나 도망을 간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후회 없을 정도로, 내가 내일 죽더라도 후회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게 보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그거고, 사람마다 이제 슬럼프 극복법도 그 사람의 지금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진짜 끝점을 바라보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은 잠깐의 여유를 위해서라도 일을 그만두고 다른 것들도 해보고 다른 것들을 해보다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했던 그게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고 내가 거기서 정말 행복감을 느꼈던 일이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러면은 내가 다른 일도 다 해보고 왔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소중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적으로 이제 슬럼프도 극복이 되고 내가 거기서 능률도 더 올라가고 그 직업 쪽이나 직장에 대한 행복도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음. 그래가지고 슬럼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포기하고 도망치는 것도 하나의 용기고 내가 정말 최선을 안 해봤던 사람이었으면은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다 해봤는지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슬럼프 얘기하면 사실 뭐 개인적 삶도 있지만 직업적인 만족도가 안 좋은 게 제일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저기 그게 있잖아요. 이제 자영업자가 정말 어떤 나라보다 더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 왜 그렇게 많을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결국엔 직업의 만족도 차라리 내가 혼자 노가다를 네, 해서 혼자 그렇게 세우겠다 약간 이런 거가 있잖아요, 없지 않아. 근데 네, 정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리스크도 많고 해서 그 슬럼프에서 또 더 타고 그리고 잘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 대부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직업 만족도에서 나름 자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일반 직장인이든 좀 직업 만족도를 높이는 스스로의 어떤 셀프 뭐 이런 어떤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은, 결국에, 이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자영업을 해본 아니, 입장은 아니어가지고, 자영업자가 아니라 이제 네. 그 일반 직업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 음. 월급쟁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회사원 네네네. 분들이요? 회사원. 왜냐면 누구나 다 네. 자영업자 될 수는 없잖아요. 음,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면은, 저 역시도 지금 직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완전히 만족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버티고 있고, 왜 성과를 내고 있고, 왜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냐 보면은,
결국에 끝점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 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직업은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여러 가지 제가 일도 많이 해봤었잖아요. 저는 과거에는 이런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생태가 다 이어져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제가 그 성과를 냈던 것도 되게 많았어요. 이런 과정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직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끝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 끝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에 무엇부터 배워야 되나, 무엇부터 해봐야 되나,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정확히 타겟팅을 해가지고 그 직업을 갖는다고 치면은 직업이 그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거기서 배울 점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아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이런 메신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콜드콜을 좀 더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런 텔레마케팅 그쪽에 들어갔던 거고 데이터를 좀 더 다뤄보기 위해서 데이터 마케팅을 다루는 회사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저 역시도 여기 있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직장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 그냥 그 문화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빠지다 보면은 되게 정신도 피폐해지고 힘들고 직업 만족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정확히 내 끝점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은 내가 거기서 배워간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와, 오늘 답변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멋졌어요.